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 그러니까 2050년까지 인류가 대기권의 온실가스를 더 이상 더 늘리지는 말자라는 게 전 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각국은 거기에 따른 목표와 스케줄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음껏 화석연료를 쓰던 시대는 지나고 앞으로는 저탄소, 무탄소 에너지로 새로운 시대 변화에 적응해 나가야 되겠다는 흐름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합니다. 아마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도 이런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여러 장치 중에 하나인데, 탄소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받은 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이용해야 되고, 남거나 모자라게 되면 그것은 돈을 주고 살고 또는 돈을 받고 파는 시장에서 그런 거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 유럽 국가들이 처음으로 탄소 거래소를 세우고 탄소 배출권 거래소를 세우고 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하고 배출권 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탄소 배출권 시장이 어떤 원리로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투자하는 방법은 혹시 없는지 오랫동안 이 시장을 연구해 오신 분 한 분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탄소 배출권을 거래해서 온실가스를 줄여보자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파는 시장이 슬슬 본격적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탄소 배출권을 직접 거래하는 기업들뿐만 아니라 증권사들도 이 시장에 참여하게 되고, 또 앞으로는 개인들도 투자할 수 있게 될 텐데, 아직 이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상품, 자산이 어떤 가격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지도 잘은 모르겠고, 또 이 시장이 앞으로 또 어떻게 커져가고 어떻게 변화할지도 궁금해서 오늘은 탄소 배출권을 오랫동안 공부하고 현재 거래 시장에서도 직접 일을 하고 계신 나무 이에날의 김태선 대표를 모시고 탄소 배출권 공부 좀 해보려고 합니다. 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나무 예. 이에날의 김태선입니다. 예, 탄소 배출권 연구를 언제부터 하게 되셨어요? 예, 제가 그 현대선물 재직 시절에 그때 예. 이제 저희 그 모사가 현대중공업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현대중공업 회사 차원에서 그 신재생하고 에너지장 쪽에 그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그 오더가 저희한테 떨어져서 탄소 배출권 시장하고 에너지 시장 그런 시장 조사하고 분석 그런 것들을 회사 일 지금까지 하시다가 우연히 대한민국에서 매우 이른 시기에 탄소 예. 배출권을 공부하게 되셨네요. 예, 상당히 그 시절에는 2007년도부터 했으니까요. 예, 상당히 빨랐죠. 그렇군요. 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뭐냐 이렇게 보통 우리도 공부를 좀 하기는 했는데, 저희도 네. 대개는 우리 이제 종량제 쓰레기 봉투 쓰듯이 쓰레기를 줄이려면 종량제 봉투를 사서 담아서 버리도록 하니까 쓰레기 양이 좀 줄더라 하는 원리를 이제 온실가스 탄소에도 적용을 해서, 탄소를 배출하려면 정부에서 나눠준 쓰레기 봉투에다만 일단 쓰고 모자라는 건 사서 써라. 네. 혹시 좀 남으면 팔 수 있게 해줄게. 그러면 아껴 쓸 인센티브가 생기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네. 잘 이해하고 있는 겁니까?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종량제 베이스로 해서 예. 이해하시면 맞고요. 그리고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일어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들이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요. 그 이후에는 계획 기간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일정한 그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이라는 계획 기간을 잡고요. 그 각각의 연도에 대해서는 이행 기간이다라고 이제 명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에 맞춰서 할당량을 일단 부여하죠. 그러면은 국가 전체에 대한 할당량이 세팅이 될 거고, 예. 그러면은 각종 업종에 대한 거. 음. 그 68개 업종으로 지금 세분화돼 있는데 예. 그 업종에 대해서 할당을 하고요. 음. 또 다시 그 업종에 속해 있는 그 각 업체들마다 이렇게 할당을 또 하는 그런 로직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쓰레기 봉투 나눠준다 그 말이죠. 우리 예, 그 얘기는 탄소 이제 봉투. 예, 할당을 하겠다는 얘기는 쓰레기 종량제처럼 이해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넉넉하게 나눠주면 뭐 그냥 그 쓰고 배출하고 남으면 팔고, 다들 그런데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넉넉하게 주면. 네. 그러면 팔리지도 않을 거고. 네.
또 아주 모자라게 주면 이제는 다 사서 써야 되니까 좀 비상이 걸릴 것 같고 점점 줄이겠다는 겁니까? 그럼 네. 일단 처음에는 넉넉하게 나눠주고 지금 상황이 어때요? 네, 일단은 어떤 감축 목표에 의해서 해마다 그 할당에 대한 양들이 이제 줄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같은 경우에 보면은 예. 초기에 할당을 했는데 2005년도부터 시장이 이제 개설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EU 시장을 잠깐 말씀드리면 예. 그쪽 시장은 나름대로 이제 할당을 최대한 한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2008년도 그 리스크가 터지면서 이제 미리 할당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경기가 리세션 돼서 할당이 많이 남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경기가 나빠지면 탄소 배출도 줄어드니까. 네, 그 얘기는 예. 뭐냐면은 할당할 때는 미래 시점에 대한 그 경기 상황은 이제 알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할당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에 대한 그 결과는 그 이후에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할당이 참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죠. 유럽도 지금 꽤 할당을 일단 쓸 만큼은 주고 네. 모자라는 것만 사서 쓰는 구조입니까? 네. 그래서 대한민국 ETS도 유럽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ETS가 뭐예요? 에미션 트레이딩 스킴이다라고 해가지고 예. 탄소 배출권 배출권 시장에 대한 예, 표현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럽에도 탄소 배출권 시장이 있다고 들었고 우리나라도 방금 말씀하신 ETS라고 네. 하는 시장이 열려 있지요. 네.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 탄소 배출권 시장이 또 거래소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미국하고요, 예. 유럽 그리고 최근에 그 작년 7월 16일 날 예. 그 중국이 국가 단위로 해서 이제 통합이 된 그런 시장이 제일 크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 소규모로 해서 시 단위든 성 단위든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중국은 국가 단위고요.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 단위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 단위라면 요 현에서만 탄소 그렇습니다. 배출권을 서로 사고 팔 예. 사람들 모여라. 네. 그래서 미국 쪽에 더 약간 더 부연 설명드리면 예. 그 저기 북동부하고 서부 쪽에 이니셔티브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RGGI라는 그 이니셔티브가 있고요. 저쪽 서부에는 캘리포니아 ETS가 있습니다. 이니셔티브는 또 뭡니까? 그 자발적으로 해서 이렇게 그 자생으로 만들어진 정부에서 사고 팔라고 하는 시장이 아니라 아니고요. 예, 우리들끼리 한번 서로 규제를 해보자는 그쵸. 자발적인 움직임. 주 단위로 해서 음. 북동부 쪽에 이렇게 연합이 돼 있습니다. 그건 주정부가 리딩하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그래도 네. 네. 많지는 않네요. 세상에 탄소 배출권 거래소가 유럽에 있고 미국에 있고 중국 정도가 있는데 한국이 또 있으면 우리나라가 꽤 그래도 앞서가는 쪽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뭐 기후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나 뭐 신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는 고무적으로 보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뭐 탄소 국경세 이런 것들이 발효가 됐는데 그거를 좀 길게 보면은 예. 미리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가 오늘 탄소 배출권 거래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는 이유는 앞으로 이게 어떻게 우리의 환경을 깨끗하게 할 건지 뭐 이것도 관심이지만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에 증권사도 들어가고 개인들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네. 이게 돈 되는 자산이 될 수도 있겠다. 투자의 차원에서도 좀 접근해 보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건 가격이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리냐. 이걸 좀 먼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그 예. 시장을 그 분석하거나 이렇게 예측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예.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권 시장도 수급에 의해서 작동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유럽의 사례를 자꾸 드는데 그쪽에 이제 이벤트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잠깐 예. 말씀드리면 그 서브프라임 터지고 했었을 때 경기가 리세션되고 배출권이 가뜩이나 많이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권 가격이 0이 되는 이벤트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0이 됐던 이벤트는 2007년도 3, 4분기부터 유럽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0으로 됐던 그런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럼 막 버린다는 뜻이에요? 네. 남아서? 예. 왜 왜 그런 그러냐면은 할당을 많이 주었거니와 네. 플러스 그 계획 기간에 할당 받은 거는 그 계획 기간에 다 소진해라. 라는 그런 제약이 있었거든요. 탄소 배출권이 유효 기간이 있군요. 네.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배출권이 남아도 유통 기한이 남아도 그 이후에는 쓸모가 없다라는 얘기가 돼서 예.
그 페이즈 1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제도적인 이벤트가 상당히 컸죠. 요즘은 유효 기간 없어요? 요새는 남으면 넘길 수 있게끔. 이듬해로. 네, 또 남으면 또 다음 해로. 그렇습니다. 다음 해로 넘겨가지고 모자라는 것을 쓸 수 있게끔. 그럼 탄소 배출권은 이제는 제조 연원일이나 유통 기한이 없네요. 그렇지만 그 일정한 그 제한이 있고요. 뭐 유통 물량의 얼마는 이렇게 뭐 넘길 수 있고 나머지는 팔아라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가 갖게 된 할당받았든 아꼈든 네. 갖게 된 것 중에 일부분은 팔아야 되고 네. 일부분만 저장해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2월에 대한 제한도 있고요. 예. 그 무제한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제도적인 변화가 중간중간에 있기 때문에 예. 이 가격 결정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도에 대한 변화가 상당히 크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고요. 일단은 경기가 안 좋으면 탄소 배출권 가격은 내려간다가 일단 1번 법칙인 맞습니다. 것 같네요. 예. 또 언제 내려가고 언제 올라갑니까? 일단은 에너지 시장 가격이 제일 크죠. 그래서 에너지 시장 가격이라면 유가. 네, 유가도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 쪽에서 주로 바라보는 팩터들은 그 에너지 시장 쪽, 특히 전력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전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발전을 함에 있어서 화석 연료를 이제 많이 쓸 텐데 예. 석탄하고 가스 간의 가격 움직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최근에 그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왜냐하면 그 발전회사 입장에서는 석탄하고 가스 간의 원가에 대한 걸 감안해서 전력을 생산하게 되죠. 석탄이 싸고 예. 가스가 비싸죠. 그죠. 그러면은 발전회사 입장에서는 가스 가격이 올라버리면 상대적으로 싼 석탄 가격을 선호하게 되죠. 예. 그러면 석탄을 선호하면 탄소 배출이 가스 대비 많죠. 그러면은 영업 마진은 있을 수 있지만 탄소 배출이 많죠. 그러면은 탄소 배출을 커버하기 위해서 탄소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하는 매수세가 촉발되겠죠. 아, 석탄을 많이 쓰게 되면 네. 탄소 배출권 가격은 높아진다. 네, 왜냐하면 할당받은 양은 있는데 석탄이 싸기 때문에 예. 석탄에 대해서 더 선호하고 그로 인해서 배출이 많아지면 예. 할당된 양보다 더 많이 배출하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겠죠. 수박 가격 떨어지면 쓰레기 봉투 가격 올라가는 거랑 비슷하군요. 네. 수박 껍질 담아 버려야 되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저희 쪽에서 주로 보는 것들은 이제 차익거래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로직이 작동이 되면 석탄에 대한 매수세가 또 높아지면 석탄에 대한 가격이 또 올라가죠. 그렇겠죠. 그러면은 가스 가격하고 또 석탄 가격이 같아지죠. 붙겠죠. 예. 거기서 또 다시 이제 가격이 또 수급에 의해서 또 어느 쪽에 하나가 또 올라가거든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싸진 가격에 대해서는 또 매수세가 또 붙어서 석탄하고 가스 가격은 같아지고 거기서의 중간자 역할을 하는 거는 탄소 배출권 가격이 되겠죠. 석탄하고는 반대로 움직이는 네. 그런 차익 거래 아비트리지도 일어난다. 네. 실제로 유럽에서는 매일같이 에너지 시장하고 석탄, 가스, 뭐 탄소 배출권 가격이 매일같이 호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원의 가격 차를 이용해서 IB들이 실제로 차익 거래에 대한 것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자료도 있습니다. 차익 거래를 한다는 건 그만큼 그 가격 거래가 매우 활발하다는 뜻이겠어요? 그렇습니다. 거기 EU 지역은 31개 국가가 연합이 됐고요. 그리고 시장 참여자는 제 기억에는 1569개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시장에서 형성되는 전기 가격, 석탄, 가스, 탄소 배출권 가격이 완전 경쟁 체제 하에서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유럽에서는 탄소 배출권 거래를 개인들도 혹은 뭐 펀드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의 주식 종목을 직접 사고 팔 수도 있고 그것이 담겨져 있는 ETF를 사고 팔 수도 있는데 탄소 배출권도 그런 거래가 되고 있겠네요, 지금도. 지난 작년 9월 30날 국내 시장에 ETF가 4종목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ETF가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그래서 거기는 4종목이 있는데 좀 특징적인 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4개 중에 2개는 유럽 탄소 배출권을 기초 자산으로 한 예. ETF가 나왔고요. 예. 나머지 2개는 그 글로벌 베이스로 해서 그 기초 자산을 미국 거하고 유럽 거 탄소 배출권을 기초 자산으로 한 글로벌 섞어 놓은 거. 네, ETF가 2종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둘 중에는 뭐가 더 많이 오르거나 내렸습니까? 일단 상대적으로 그 양쪽 다 올랐는데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예, 그 보시면은 가스 가격이 올랐고 예. 그로 인해서 에너지원에 대한 것들이 이제 대체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석탄 가격도 올랐고 그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 가격도 올랐습니다. 올랐다. 그러면 가스 가격이 오르면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오른다 이렇게 외워둬도 되겠군요. 예, 그 직관적으로 1대1로 이렇게 예. 이해하셔도 되고요. 예. 거기서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하면 음. 석탄에 대한 가격이 싸져서 예. 그것에 대한 매수세가 있고 예. 그로 인해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올랐다라는 예. 게 이제 어떤 알겠습니다. 로직상에 더 합리적이죠.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럼 작년 9월에 우리나라에 상장된 유럽산 탄소 배출권에 투자했다면 지난주에 제가 체크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에 누적 수익률은 한 45% 정도 돼 있습니다. 한 5개월 만에 그렇죠. 아. 상당히 그 사이에 예. 어떤 수급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유럽 게 가스 가격 많이 올랐죠. 예. 그 사이에 예.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한다고 그러고 뭐 등등 그러면서 네, 그것도 있었고 그 이벤트가 제일 컸고요. 예. 그리고 수급에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단기적인 그 영향이 됐고 예.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피트 포 55라는 거를 이제 유럽에 예. 그 기후 변화 감축에 대한 그 협약을 저기 목표를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피트 4 55. 55? 예.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 90년 대비해서 예. 온실가스를 30년에 예. 55% 줄이겠다라는 거거든요. 30년? 예. 2030년요? 예. 아, 90년 대비 네. 2030년에 탄소 배출량을 온실가스 감축을 유럽 지역에 예. 55%까지 줄이겠다. 그때 대비 거의 55%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네. 거죠. 네. 이걸 fit for 55라고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외워둬야 되더군요. 네, 그런 용어가 상당히 많고 또 아리백 생소하죠. 이런 거. 예, 아리백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fit for 55. 그 조치가 어떤 롤을 뭐 역할을 했냐라고 그러면은 일단은 감축 목표를 상향 조정했다라는 얘기는 EU 지역의 탄소 배출에 대한 할당을 줄이겠다는 얘기거든요. 배출권 덜 나눠주겠다. 네. 타이트하게. 네. 그 얘기는 공급이 없다는 얘기고 예. 공급을 줄이겠다는 얘기는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올라간다는 없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크죠. 그 전에 발표했었을 때 그 감축 목표는 예. 40%였거든요. 그러다가 55%로 늘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압박으로 작동이 그래서 되는 또 거죠. 많이 올랐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가격하고 예. 그런 어떤 감축 목표에 대한 상향 조정 이런 것들이 탄소 배출에 대한 수요를 자극해서 예. 가격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미국 거랑 섞어놓은 반반 섞어놓은 글로벌 탄소 배출권 ETF는 그것도 비슷한 수익률이었습니까? 네, 요거는 조금 그 어떤 바스켓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예. 수익률 보면은 누적 수익률 기준으로는 29% 정도 나왔습니다. 조금 덜 올랐네요. 네. 그 말은 미국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유럽보다 덜 올랐다는 뜻이 될 것 같은데 그 말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해석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예. 그 완전 경쟁이냐 아니냐의 이런 차이가 있겠고요. 혹시 그 말씀해 주시기 전에 그러면 유럽에서는 탄소 배출권이 오르는데 미국에서는 안 오르면 유럽 기업들이 미국 가서 탄소 배출권을 사오거나 네. 혹은 미국에서 남는 탄소 배출권을 유럽에서 팔던가 그거는 안 됩니까? 아직까지는 그 어떤 국제적인 링크 예. 거래에 대한 것들은 허용되고 있지 않고요. 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탄소야 어차피 글로벌하게 돌아다닐 테니까 대기권에서 네. 그렇게 해야 서로 미국에서 남는 것도 유럽에다 팔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종국에는 예. 뭐 단기적으로는 그런 일은 없지만 길게 보면은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크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은 그거는 이제 리키지라고 그러거든요. 예.
유럽에 있는 그 부담이 있으니까 공장을 이전해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재를 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그 글로벌하게 예. 카본 마켓이 연결되는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그렇지만은 그 이니셔티브라고 해가지고 동북아 예. 이니셔티브 뭐 예. 이렇게 미국하고 뭐 멕시칸 그 북미 이니셔티브 이런 또 이니셔티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동북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하고 중국하고 일본 예. 이 3개국이 이니셔티브를 이제 동북아 뭐 탄소 허브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소를 아니면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잘해보자는 모임을. 거래소는 아직 좀 빠르고요. 예. 탄소를 서로 이제 주고받거나 이런 교환에 대한 그런 관점에서 한국에서 남는 탄소 배출권 중국에다가 팔기도 하고. 예.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좀 먼 나라 얘기고요. 아직까지는 좀 그렇겠어요. 모든 각국의 규제가 네. 예를 들면 석유화학 제품 생산량이 요만큼인 기업은 1년에 탄소 배출권을 딱 요만큼만 준다. 이게 일본에서도 똑같고 중국에서도 똑같고 미국, 유럽이 다 똑같아야. 그래야 요번엔 좀 모자라네, 남네. 그럼 중국에 저 친구들 좀 남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사올까 이런 게 될 텐데. 네. 우리는 그런 규제 없어. 그냥 우리는 배출해도 되는데 너희 걸 왜 사? 이제 이런 네. 서로 규제가 다르면 네. 거래도 안 일어나겠어요.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죠. 네. 근데 그 부분도 맞고요. 일단은 그 글로벌하게 각 국마다 예. 감축 목표를 이렇게 정하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제 지키기 위해서는 각 나라마다 온실가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세이빙하려고 일단 교환은 둘째고요. 일단은 예. 각 나라마다 유엔에 제출한 감축 목표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우리 자국이 줄인 거는 우리가 가져가자라는 예. 그런 경향이 상당히 크죠. 예. 알겠습니다. 탄소 배출권 시장도 꽤 나름 과학적인 뭔가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다른 변수들이 좀 더 있는지 이런 거는 잠깐 광고 좀 듣고 이어와서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탄소 배출권 시장이 우리나라에도 열리고 개인들도 이제 투자용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시기가 돼서 이 탄소 배출권이라고 하는 투자용 대상은 우리 환경을 또 도와주는 면도 있지만 또 자산으로서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지까지 좀 배워보려고 나무 이해날의 김태선 대표와 인터뷰 나누고 있습니다. 대표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네. 이 탄소 배출권 가격은 정부의 탄소 배출 규제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가격 수준이 올라가고 그리고 석탄 가격이나 가스 가격이나 뭐 석유 가격이나 그런 기존 전통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그럼 같이 올라가는 건가? 반대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석탄 가격, 가스 가격이 오르면 예. 어찌됐든 그 두 가지 화석 연료들은 탄소에 대한 것들이 배출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탄소 배출권 배출권에 대한 가격도 매수세가 있고 오르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오른다. 경기가 좋아지면 또 오르고 경기가 좋아지면 예 물론 당연히 공장 잘 돌아갈 테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시장도 이제 거래도 되고 외국 ETF도 거래된다고 하니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는 각국 정부의 탄소 배출 규제가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질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렇다면 그냥 탄소 배출권은 사두고 오래 갖고 있으면 최근 6개월 사이에도 한 30-40% 올랐다고 하니 네.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안전자산인가요? 그렇게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아주 직관적으로 간단하게 롱텀으로 이제 투자한다라고 예.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이 100% 맞고요. 왜냐하면 네. 예. 그 유럽 같은 경우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주로 살피는데 2005년 1월 3일 날 유럽이 처음 개설이 됐습니다. 그때 가격이 8유로였거든요. 8유로였는데 네. 그거를 지금까지 보유한다라고 하면 지금 한 톤당 90유로가 넘거든요. 예. 그 수익률로 하면은 1000%가 넘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롱텀으로 보면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그 목표치들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된다라는 얘기는 공급이 준다는 얘기고 의지가 강해진다는 뜻이니까. 예. 그 얘기는 이제 탄소 배출권 가격으로 놓고 보면 가격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데 예. 그 사이에
뭐 경기 사이클 이런 것들 그런 네. 것들에 의해서 이제 출렁거림이 좀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있고 예. 불경기가 닥치면 공장 덜 돌아가니까 네. 좀 더 내려갈 것이고. 그래서 그 사이에 리세션이 되게 되면은 한 3, 4년 전에 할당된 것들이 과잉 할당이 돼서 배출권이 많이 남아도는 거죠. 예. 가장 활발하다는 유럽의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는 배출권을 파는 쪽도 기업이고 네. 사는 쪽도 기업이고 그렇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메커니즘으로 서로 거래하면서. 네, 기본적으로는 그쪽은 그 어떤 포지셔닝이 잘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셀러하고 바이어가 이제 적절하게 균형이 잘 돼 있고요. 예. 그 사이에 IB들이 금융기관이 적절하게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특히 그 유럽의 셀러 포지션은 산업 쪽이 많고요. 그리고 바이어 쪽, 매입 쪽은 이제 발전 회사들이 상당히 크죠. 그래서 그쪽 유럽 쪽은 되게 효율적인 거는 그 31개 국가 간 네, 예. 그 전력에 대한 수출입이 자유롭고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장에 있어서의 어떤 효율성은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전기 발전 원가는 유럽이 대체로 그럼 평균화되어 있겠군요. 예, 그 중에서도 특히 뭐 유럽에서 제일 강한 국가가 이제 독일인데 예. 독일이 이제 금융시장도 이제 많이 의사결정에 있어서 영향을 주듯이 이쪽 에너지 시장이나 전력 시장이나 이런 쪽에서도 예. 독일이 상당히 영향이 크죠. 왜냐하면 그 독일이 석탄에 대한 매장량도 상당하고요. 예. 그리고 러시아로부터 가스 들여오는 그 라인에 있어서 그 중앙에 있기 때문에 예.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에너지 시장에 있어서는 가격 결정에 있어서 그렇군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탄소 배출을 줄여보자는 여러 가지 구호와 슬로건들이 또 새로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서 네. 뭐 예를 들면 RE100 그 네. 말은 그것도 오늘 또 가르쳐 주신 것도 뭐 있었죠? 아까 55? 예, Fit for 55. 55. 예. 그런 것들이 다 탄소 배출을 줄이자는 목표들이 되니까 예. 그런 것들도 탄소 배출권 시장에는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겠군요. 그렇죠. 일단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아리백 같은 경우에는 그 자발적인 그 캠페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조업이나 이런 산업 쪽에서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서 예. 신재생 에너지를 100%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자. 예. 언제까지? 2050년도까지. 그래서 해마다 그 애플사나 이런 구글이나 이런 예. 업체들 보면은 요 아리백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과 사용이 많아진다는 뜻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석탄 같은 전통 에너지는 안 쓴다는 뜻일 네. 테니 네. 그거는 탄소 배출권 가격을 오히려 낮추는 요인이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예. 신재생 시장하고 탄소 배출권 시장을 두 가지가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우리나라든 뭐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면은 그 RE100하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이제 REC 시장이거든요. 신재생 시장인데 예. 신재생 시장을 통해서 얻는 인증서가 REC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또 아리백으로 이제 활용하면 되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4,500여 개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에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조그만 태양광부터 해서 이제 카운트하게 되면 한 4,500 사업체가 있는데 그거를 흡수해주는 그 주체들은 25개 발전사밖에 없거든요. 그들이 만든 전기를 사다 쓰는 발전사들. 사다 쓰는 것도 있고 신재생 발전을 통해서 발전회사에다 공급하고 네. 그리고 신재생 발전이다라는 인증서인 REC를 또 받게 돼요. 쿠폰이나 티켓 같은 예. 걸. 예. 그걸 이제 우리가 전기도 팔고 인증서도 팔아서 예. 4,500 발전하시는 그 민간 사업자들은 그 수익원이 되거든요. 그 인증서는 누구한테 팝니까? 그러니까 에너지관리공단 이런 정부로부터 받고요. 네.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25개사가 그 REC든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이제 사는데 예. 공급이 절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4,500개고 네. 공급자는 매수자는 25개밖에 안 네네, 되니까 예, 예. 그래서 절대적으로 공급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REC 시장은 가격이 이제 떨어지고요. 친환경으로 발전했음을 인증함이라고 하는 그 도장받은 쿠폰 티켓은
떨어지고 있고요. 계속 여러 발전 태양광 하는 분들은 다 받을 그 집에 서랍에 다 있을 테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가격 하락 요인이 있고 탄소 배출권 시장은 이제 반대로 돼 있거든요. 네. 계속해서 감축 할당량도 줄고 감축 목표도 상향되고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수요는 많아지고 그러면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오르고요. 그러니까 아리백으로 인해서 이 REC에 대한 것들을 민간 제조업체들이 많이 사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친환경으로 생산된 전기를 만들었음을 인증함이라고 하는 도장 받은 그 스티커를 누구한테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4,500개 업체들이 갖고 있는 REC를 아리백을 이해하고 있는 하고자 하는 공장들, 제조업체들한테 팔 수가 있거든. 그 아리백이라는 거 하는 게 예를 들면 애플에다가 무슨 전자 부품을 팔려면 애플이 아리백에 동참하는 기업이라면 너희들 공장 돌린 전기가 석탄 발전이 아니라 깨끗한 발전으로 만든 전기로 공장 돌렸음을 우리한테 입증해라는 건데 그것도 있고요. 그 공장이 그럼 근데 우리는 한전으로부터 그냥 받는 전기인데 이게 깨끗한지 더러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하는 의문을 그 태양광 발전 업자들이 갖고 있는 그 스티커 REC 그걸 우리가 쓴 분량 전기 쓴 분량만큼만 사서 그냥 쟁여놓고 보여주면 너네 전기는 깨끗한 걸로 우리가 인정해 줄게 한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딱 그거죠. 그 양쪽 다 시장을 수급을 맞출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아리백 캠페인이고요. 거기에 이제 매개체가 되는 게 REC인데, 그러니까 제가 탄소 배출권 시장에 참여한 업체인데 제가 배출권이 5개가 모자라요. 만약에 시장에서는 살 수가 없고 그러면은 REC를 5개 사서 메꾸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교환에 대한 의미가 예전에는 그것들이 REC 시장은 따로 탄소 배출권은 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 부분은 둘 다 REC도 온실가스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 감축으로 인정해줘도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양쪽 시장의 가격이나 수급 개선 효과는 상당히 크다라는 얘기죠. 그럼 REC 한 장당 탄소 배출권 한 장인지는 아직 알 수 없으나 그건 알 수 없고요. 그러나 결국은 같은 종류다. 그렇습니다. 서로 친척이다. 거기서 이제 거군요. 하나 교환할 때 주의할 거는 탄소 배출권은 톤당 얼마이고요. REC는 뭐 메가와트당 얼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떤 뭐 적절한 단위 전환, 뭐 몇 대 몇 교환 비율 정하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어느 업체 같은 경우에는 발전을 하는데 할당 대상 업체이고요. 탄소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고 있기도 하고 REC 신재생 발전하는 업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REC 팔아서 탄소 배출권을 커버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네요. 같은 거겠네요.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을 하려면 쓰레기 봉투를 사라는 거나 그러니까 깨끗한 전기를 사서 쓰자는 거나 같은 개념이니까 같은 상품으로 판다. 그래서 의미가 큰 거는 양쪽 시장의 가격 하나는 가격이 내려가 있고 하나는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양쪽 링킹이라고 그럴까요? 연계가 되면은 어떤 수급 개선 효과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REC 시장 가격이 그 작년 연말인가요? 하반기에 메가와트당 39,000원이었었거든요. 그 예전에는 12만 원이었는데 공급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쭉 빠졌고요. 아리백 운동 캠페인을 통해서 이제 REC에 대한 매수세가 많이 이제 작동되면서 최근에 REC 가격은 제 기억으로는 한 46,000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야, 이게 뒤에서도 복잡하게는 움직이는데 굉장히 또 과학적으로도 움직이네요.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탄소 배출권 시장도 생긴 지는 얼마나 됐어요? 2015년 1월 12일 날 됐고요. 올해로 8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많이 거래합니까? 일단은 이쪽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그 업체 숫자를 말씀드리면은 685개 업체이고요. 이 업체들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들이겠죠. 그래서 서로 할당받은 봉투들을 남는 거 서로 모자라는 사람한테 쭉 교환하고 그런 시장일 테니까. 그래서 보면은 뭐 주식시장에서 뭐 시가총액 1등부터 쭉 매기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뭐 SK 쪽,
뭐 포스코부터 덩치 큰 기업들이 와서 사고 판다. 그 볼륨이 큰 업체들이 주로 많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계획 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요 시장 참여자들은 또 늘리겠다라는 것이 이제 정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모자라는 때는 다들 모자라지 않습니까? 남을 때는 뭐 다들 남을 것 같고 불경기 때는 다들 남을 것 같고 그렇지는 않나 봐요. 일단은 할당에 대한 이슈가 되게 크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불경기일 때는 대체로 이제 많이 남고요. 근데 뭐 불경기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스탠스는 할당 대비해서 남거나 모자라거나 그거 불문하고 우리 대한민국 시장의 가장 특징적인 거는 무조건 최대한 매수하자, 정연아 보유하자라는 게 탄소 배출권이. 왜냐하면은 그래도 지금이 쌀 때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제일 큰 포인트는 뭐냐면은 가격 불문하고 이렇게 매집을 하려는 그런 세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탄소 배출권이 그냥 무상으로 기본적으로 할당이 되거든요. 정부에서 일단 일정량은 쓰레기 봉투 나눠준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무상으로 100% 할당받는 업종도 있고요. 100을 아니고 90은 무상으로 받고 10%는 돈 주고 사는 그런 업종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종에 대한 것들은 뭐 무역 집약도나 생산 비용 발생도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제 나눠지고 있고요. 참고로 대한민국 시장은 발전회사 같은 경우에는 90%는 무상이고 10%는 유상으로 사야 되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100% 유상 할당입니다. 아예 정부가 한 장이라도 공짜로 주는 건 봉투는 없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발전회사 같은 경우 100% 돈 내고 사게끔 할당을 하고 그만큼 있습니다. 규제가 좀 많이 강해졌다는 뜻이네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배출권 거래제가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이 어떤 시기든지 간에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그 제품에 이제 반영이 된 그런 구조인데 그 나머지 국가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을 안 하거나 무상으로 할당하게 되면은 유럽 제조업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죠. 그렇죠. 우리는 비싼 생활비 많이 들잖아요. 우리도 종량제 봉투 도입된 이후에 맞습니다. 똑같네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나온 게 탄소 국경세가 되는 거죠. 그 탄소 배출권 싸게 사서 쓰는 나라에서 만든 제품은 넘어올 때 탄소세 내고 넘어와라. 그러니까 자기네는 어렵거든, 억울하잖아요. 자기네는 그렇게 해서 이제 타이트하게 이렇게 하는데 다른 국가들은 뭐 그냥 좀 널널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비싸고 유럽처럼 비싸질 거를 예상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봉투가 좀 남아도 탄소 배출권이 남아도 안 팔고 있다. 야, 이게 참 재밌는 시장이었군요. 탄소 배출권 시장에 대해서 오늘을 개괄적으로 일단 좀 알아봤습니다. 가끔 좀 업데이트해서 요즘은 또 그 동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배워봐야 되겠어요. 나무 이해날의 김태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